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건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데이비스와 로프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은요, 직업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응 방식, 적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 성격은요, 직업이 요구하는 성격이에요. 즉, 직업 환경이 직업이 개인에게 요청하는 요구사항이 뭐냐라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인의 성격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사장님이 뭘 원하겠어요? 더 빨리 일하는 사람, 민첩한 사람이겠죠. 두 번째, 더 세게 일하는 사람, 역량 있는 사람일 테고요. 세 번째,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하는 사람, 어떤 리듬을 줘도 다 춤을 잘 추는 사람일 거고요. 리듬. 마지막으로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겠죠. 바로 지구력을 말하는 겁니다. 첫 글자를 따라서 면, 역, 리, 지 이렇게 저는 외우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적응 방식은요. 사람이 직업에 적응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직업 성격에 적응하는 맞추는 능력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신입사원이 직장에 적응하는 방식이 뭐냐 생각하면 쉽습니다. 첫 번째, 유연하게 일해야죠.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뭘 시켜도 빨리 반응해야 되겠죠. 반응성이고요. 세 번째, 좀 직업에 안 맞아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적응합니다. 끈기고요. 마지막으로 적극성입니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데이비스와 로프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요. 개인은 개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능력과 성공하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있죠. 개인은 능력과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환경, 즉 직업 환경은 직업 환경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환경 요구사항, 이 둘을 서로 관련지어서 진로 행동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개인과 환경, 즉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에 해당합니다. 즉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개인이 직업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역동적 적응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이름이 바로 적응 자가 들어가는 직업 적응 이론인 거예요. 개인의 성격은 성격의 구조, 즉 성격의 스트럭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격의 양식, 성격의 스타일,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둘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적응 이론에서 말하는 만족이라는 건 결국 직업 적응과 관련된 개념 중에 하나고 그 조화의 내적 지표입니다. 그래서 직업 환경이 개인의 욕구를 얼마나 잘 채워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인의 평가, 이게 바로 만족에 대한 정의입니다. 개인의 욕구와 능력을 환경의 요구사항과 관련시켜서 진로 행동을 설명하고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개인과 직업 환경과의 상호작용, 결국은 서로 간에 서로 적응한다는 거죠. 직업 적응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4번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바로 개인과 직업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거고요. 이 상호작용이 결국 적응 과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데이비스 로프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직업 성격 차원이 있고요. 적응 방식 차원이 있습니다. 직업 성격은 사장님이 원하는 직업인의 성격이고요. 적응 방식은 신입사원이 해나가는 적응 방식의 방법입니다. 먼저 직업 성격이요. 사장님이 원하는 직원의 성격이요.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입니다. 오답의 케이스, 그것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봅니다. 친화성 당연히 아니고요. 각각의 의미를 물어보기도 해요. 민첩성, 얼마나 빨리 하느냐, 역량, 얼마나 세게 하느냐,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하고요. 리듬, 다양성입니다. 어떤 리듬의 음악을 줘도 다 춤을 잘 춘다, 다양하다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을 시켜도 다 다양성 있게 일을 잘한다. 이게 바로 리듬에 해당되고요. 활동에 대한 단일성, 오답입니다. 지구력, 얼마나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이 네 가지고요. 적응 방식 네 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연성, 융통성이랑 같은 단어고요. 끈기 혹은 인내, 적응성, 반응성입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 일관성 같은 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연성 혹은 융통성의 의미요.
개인과 작업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겁니다. 개인과 작업 환경, 직업 환경의 부조화예요. 오답은 이런 거예요. 작업 환경과 작업 성격 둘 다 작업의 부조화 아닙니다. 이거 오답이에요. 개인과 환경관이에요. 작업 환경이 개인 성격에 좀 안 맞아도 융통성 있게 맞추는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당연히 이직을 고려하게 되죠. 끈기 혹은 인내요. 환경이 자기한테 안 맞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즉 지속 기간의 문제고요. 시간의 길이의 문제입니다. 적극성이요.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즉 좀 안 맞아도 개인이 적극적으로 조화롭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극성이고요. 반응성이요. 작업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겼어. 그 변화를 반응성 있게 따라가는 겁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직업 적응 이론과 미네소타 직업분리 체계 3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네소타 직업분리 체계 3에는 다양한 형태의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이 검사 도구들은 직업 적응 이론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검사 도구의 다양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직업 적응 이론이 더욱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네소타 직업분리 체계 3와 관련해서 발전한 직업발달 이론이요. 미네소타 대학과 관련이 있는 곳 바로 직업 적응 이론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 기초한 직업 적응 검사 도구들이요. 미네소타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MSQ, MIQ 이거 두 개의 직업 적응 검사 도구고요. 기억해야 될 직업 적응 검사 도구 JDQ입니다. JDQ는 직업 적응 검사 도구고요. 기억해야 될 아닌 검사 도구 CMI입니다. CMI는요, 경력 성숙도 검사예요. 자, 다시 M으로 시작하는 두 개 하고요. JDQ 이건 직업 적응이고요. CMI는 아닙니다. 직업접근 검사 도구 중에 MIQ를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MIQ의 I가 바로 importance예요.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도 검사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또 미네소타 직업가치 질문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직업가치 질문지라고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두고요. 간혹 문제에 따라서 중요도 검사라고 출제가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MIQ는요. 6가지 가치 요인을 측정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직업에서 안정성이 중요합니까? 당신은 직업에서 스스로 하는 자율성이 중요합니까? 이런 거 막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6가지 가치 요인 중에서 권력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가치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치와 직업 환경의 강화인 간의 조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직업 가치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 됩니다. 13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거 오답이에요. 16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13세 오답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